네, 그럼 930 투자 전략실을 통해서 알아볼 시장의 이슈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할게요. 네, 노련한 IPO 옥석 가리기 이주식도 뜹니다. 요즘에 그 공모주 청약하시느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SK이노엔, 크래프톤 등등 공모주들이 잇따라 상장을 한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쪽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 IPO 대여급도 또 상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사 헤드라인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함께 보시죠. IPO 대여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9월 상장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고요. 롯데렌탈은 공모 청약이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최종 경쟁률 65.81대 1을 기록했고요. 증거금으로 8조 4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박에 1조 클럽 입성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기업인 쓱닷컴도 상장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팀장님? 네, 사실 6월 달 이후로부터 사실 지수의 움직임이 사실 횡보, 박스권의 횡보가 이어지면서 주도주 섹터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공모주 시장이 지금 7월 말부터 시작된 이제 7월 말, 8월 초까지 공모주 청약 일정이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되면서 오늘도 또 신규 상장주 원티드랩이 상장을 하면서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까지 올 초만 해도 공모주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 따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고요.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청약 전에 일주일 전에 기관의 수요 예측이 이어지고요. 기관들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에 따라서 일반 청약 경쟁률도 아무래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선택 최근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동기간 내에 여러 종목이 청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섹터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그 개별 모멘텀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사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장한 초반이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한 일로부터 약 한 5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는데 그때의 수익률이 길게 장기로 들고 가는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나오면서 사실 아직은 이 공모주에 대한 분위기가 공모 청약 후 이제 상장 초반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 종목 선택에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지금까지 추세를 본다면 추가 매수하는 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영업일 동안이 좀 핫하다. 오히려 이 핫한 기간이 좀 지나고 적정 가격 수준이 좀 정해진 후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일주일간 며칠 동안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거래량도 좀 일정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고르게 다가올 때 그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이때도 종목 선정에 유의하셔야 될 게 모든 종목들이 상장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아니고 앞서 히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면 메타버스 섹터에서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오히려 더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시초가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청약 때도 중요하지만 이 신규 매수를 하시는 이 시점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상장을 할 공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8, 9월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주들 어떤 것들이 좀 있죠? 네, 일단 이번 주 월화였죠. 양일간 3개의 종목이 신규 청약을 받았는데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이 몰렸던 롯데렌탈 그리고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3 종목이 동기간
기간에 동시에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사실 인기도가 좀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롯데렌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대어로 꼽혀가지고 사실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열어보니 사실 아주스틸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요.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1,4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최종 경쟁률, 통합 경쟁률로 봤을 때는 65대 1 정도로 사실 청약에는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앞단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는 8월 24일에서 25일 청약 예정이 있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용기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친환경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수소 용기라고 한다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자동차의 투싼이라든지 수소 전기차인 넥소에 그 수소 탱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공모주 청약에도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핫한 종목이고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9월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자금 조달 약 1조 넘는 금액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자금 조달 비용으로 그룹 내에 친환경 또는 그 스마트 선박 등 아무래도 신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IPO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엔 조선업 조금은 좀 움직임이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공모주 청약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은 이제 19일에 코스피에 상장이 예정이 되고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는 증권업계에서 이제 책정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서 중대형 알짜 IPO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셨겠고요. 현대중공업도 9월에 상장 추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 9월에 네. 상장이 되는 공모주들과 관련 있는 좀 그죠. 종목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롯데렌탈과 관련해서 네. SK렌터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이제 호조와 중고차 가격 강세로 2분기 실적이 저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롯데렌탈이 국내 렌터카 업체의 1위라고 한다면 네. 2위 업체가 SK렌터카입니다. SK렌터카 일단 실적 면에서 이번에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좀 월등히 상회를 했는데 매출액은 2,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0%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국내 시장 점유율은 2위 업체입니다. SK렌터카는 전신이 AJ렌터카였고요. AJ렌터카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업 간 B2B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렌털 쪽으로 조금은 좀 강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이제 제주 렌터카라든지 제주 쪽에서의 렌터카 사업이라든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C 쪽으로의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통합되죠. SK렌터카랑 AJ랑. 이미 네.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SK렌터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SK렌터카 같은 경우 이제 렌터카 업체가 2019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흐름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렌털업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하기로는 일단 뭐 세계 각국에서 뭐 저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2030년도까지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차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2025년 이후에 사실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중고차라든지 장기 렌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카쉐어링이라는 부분까지 접목시키면서 렌터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롯데렌탈이 상장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경우에 SK렌터카의 주가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네. 좀 지속이 되나요? SK 렌터카? 네, SK 렌터카뿐 아니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지금은 좀 사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렌터카 시장이 다소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렌터카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렌터카 시장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중교통보다는 오히려 렌터카 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장단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쉐어링이라든지 장기 렌탈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은 SK 렌터카로 알아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네. 별점으로 짚어볼게요. 네, 별점 3개 주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별이 3개네요, 팀장님. 네. 네. 3개 주신 이유는요? 3개 네. 준 이유, 일단 2분기 실적도 괜찮긴 했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성장하는 섹터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롯데렌탈 일단 1위 업체의 주가 흐름과 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좀 관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초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주가는. 하지만 근데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가격 진행이 조정이 좀 되고 깊었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와 연결을 지어서 수소 관련주 내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동아화성인데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이고 자회사로 동아퓨얼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동아화성,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그 수소 관련된 섹터 내에서 제가 좀 선택을 하다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업체보다는 좀 새로운 업체도 소개시켜 드릴 겸 동아화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동아화성은 뭐 자동차 그리고 가전 쪽의 특수 고무에 대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뭐 비중은 자동차랑 그 가전 쪽이 일정 부분 좀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자동차 쪽의 부품 소재 쪽입니다. 그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용차에 대한 부품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기차에서 그 고무 가스켓에 대한 그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화성 앞으로의 수소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군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동아퓨어셀입니다. 동아퓨어셀 같은 경우는 고온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요. 이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수소 산업과 조금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소 관련주로 좀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화성 지금 이제 전기차 전반적인 섹터 내의 움직임이 좀 저조하고 사실 주 공급처인 현대차의 지금 움직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좀 최근에 좀 가격 면에서 좀 눌림목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수소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또 호재가 발생할 경우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동아화성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아이템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가 동아화성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와 관련된 매출액이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앞서서 자회사 동아퓨얼셀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매력도 별점 몇 개죠? 네, 마찬가지로 별 3개 주겠습니다. 네, 별 3개 주신 이유를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동아화성 지금 사실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급면에서 6월 달에 한번 좀 크게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기차 섹터 전반적인 전기차 섹터, 수소차 섹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답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래량과 함께 섹터의 움직임이 크게 될 경우에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아화성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8, 9월에 롯데렌탈,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중공업 등등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 신규로 상장이 되는 종목들과 좀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을 하나씩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좀 연관지어서 같이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9월에 상장 예정인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사실 지주사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조금은 적으신 분들은 현대중공업 지주, 도대체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배 구조를 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순수하게 지주회사고요. 그 밑으로 현대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조선해양 밑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회사격이 되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지주의 이제 계열사들을 쭉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 부분엔 한국조선해양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쪽에는 현대제뉴인,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신규 자금 조달된 1조 원 넘는 금액을 계열사 내에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뭐 암모니아 추진선 여러 가지 사실 신사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글로벌 친환경 산업 자체에 대한 사실 지금 모멘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좀 큰 점수를 좀 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이 3분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대제뉴인이 중간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그 밑으로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건설기계 면에서도 사실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은 주관사 선정 단계에 있는데요.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사실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보다 그 신규 IPO 자금, 공모 자금 자체가 워낙에 크고요. 현대오일뱅크 사실 전통적인 그 정유주 쪽에 머무르지 않고요. 현대오일뱅크 역시 지금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 강하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의 IPO까지 좀 더해진다면 현대중공업 지주에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들이 얼마나 실적을 잘 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자회사 전반에 걸쳐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 지속이 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 IPO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별점으로 네, 5개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가가 많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주가가 제자리 걸음 또는 약하게 좀 밑으로 좀 가라앉는 좀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 중공업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좀 흐름이 좀 좋았었던 이 상반기에는 크게 한번 좀 슈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주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업이라든지 다른 정유업에 대한 업황이 지금 조금은 좀 시장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지주사로서 자회사 IPO 기대감에 좀 따로 떼어놓고 좀 기대감을 모멘텀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저희가 짚어봐야죠. 네, 일단 매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75,000원부터 지금 67,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사실 좀 침체되어 있고 지금 더 내려간다, 더 빠진다라는 개념보다 지금부터 좀 분할 개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000원 선에서 매수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보다 살짝 높은 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는 조금은 가볍게 좀 드리고 한 6만 원 정도, 약 10% 미만으로 혹시 빠지게 된다면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신규 상장이 예고가 되는 종목들과 연관 있는 종목들로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였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가격 6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총 3개의 종목을 업종과 섹터별로 봤습니다. 롯데렌탈 상장을 앞두고 SK렌터카라는 종목을 분석해봤는데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고요. 일진하이솔루스 관련해서는 동아화성 저희가 수소 관련 대표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동일하게 별점 3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9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개념으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가격 6만 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